안녕하십니까. 전력전자 캡스톤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장 김현영이고 조원으로는 박건우, 이정준, 김창순 학생이 있습니다. 목차로는 작품 소개와 알고리즘, 토폴로지 및 설계 수식, 하드웨어 제작, 피심을 통한 모의 실험 및 하드웨어를 동작하여 얻은 실험 결과들, 전압 제어를 하기 위한 DSP 코드, 실제 LLC 컨버터의 효율, 최종 작품 및 시연 동영상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존 DC 서플라이 방식인 다이얼로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제어 방식을 생각해보다 디지털 신호를 이용한 전압 제어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구현해내기 위해서 컨버터는 고주파 스위칭이 가능해야 하고 고전력 밀도 시스템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LLC 공진형 컨버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어가 된 출력 전압을 입력으로 받아 코어의 자속 포화를 보는 부분으로 요즘 시대에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이동수단에서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기기 부품들이 소형화가 됩니다. 변압기 코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어의 소형화로 인해 손실이 줄어들음에 따라 각 코어마다 가지는 최대 자속 포화 지점을 알아보는 실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 DC 전압 400V를 LLC 컨버터에 인가해 줍니다. 그리고 DSP를 통해 주파수를 제어함에 따라 DC 전압 100V에서 300V 사이의 전압을 출력으로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LLC 컨버터에서 나온 출력은 곧 풀브릿지 인버터에 인가되는 입력이 되고 풀브릿지 인버터로 인해 AC 전압으로 변환된 입력을 통해 코어의 자속 포화 현상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토폴로지 및 공진 인덕턴스와 공진 커패시턴스 설계입니다. 1kW급 LLC 공진형 컨버터와 코어 테스트용 풀브릿지 인버터 회로도입니다. 좌측 하단은 위에 회로를 등가화시킨 회로도입니다. 여기서 우측 하단에 있는 수식들과 최소 자화 인덕턴스 값이 150 마이크로헬리를 통하여 공진 인덕턴스와 공진 커패시턴스 값을 구하였고 그때 공진 인덕턴스 값은 50 마이크로헬리, 공진 커패시턴스 값은 50 나노페럿이 나왔습니다. 설계 사양입니다. 입력 전압을 400V 인가하였을 때 FM 방식인 주기의 변화를 통하여 출력 전압이 각각 100V, 200V, 300V로 나오도록 설계 사양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LLC 컨버터의 효율을 92%로 정하였고 후에 나올 효율 측정을 통하여 설계가 잘 되었는지 비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압기 설계 수식입니다. 변압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먼저 코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설계 값인 코어 크기 상수 AP 값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나왔습니다. 1차 측, 2차 측 권선의 경우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나온 설계 수식보다 큰 값으로 설계를 하였고 전류밀도 값에 의해 권선의 종류가 결정되므로 각각의 설계 수식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과값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진 인덕터 설계 부분입니다. 인덕터의 경우 코어 상수 크기인 AP 값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시로치 값과 최대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권선수는 인덕터 전류의 최대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전류 밀도를 통한 권선 단면적을 구하는 과정은 변압기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공진 캐패시터 설계입니다. 공진 캐패시터의 경우 피심 회로에서 모의 실험을 통해 나온 전류의 시로치 값과 전압의 시로치 그리고 최대값을 확인하였고 그중 높은 값들로 공진 커패시터의 전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커패시터를 선정하기 위해 성우전자 MPPS 커패시터를 살펴보았고 각각의 MPPS 커패시터의 데이터 시트들 중 주파수에 따른 AC 교류 전압 그래프를 비교해 본 결과 1600V 커패시터의 AC 전압이 최대 500V로 주파수가 50kHz이고 10나노일 경우 400V의 내압을 견딜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50나노의 값을 맞추기 위해 1600V 10나노 스펙의 커패시터를 이직열 10병렬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위치 설계 부분입니다.
스위치의 경우 P심 모의 실험을 통해 스위치 양단의 전압과 흐르는 전류값을 출력 전압이 각각 100V와 300V일 때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워스트 케이스 부분을 전류와 전압 모두 가장 높은 값으로 정하였고 설계 마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값을 통해 오른쪽 사진과 같은 스위치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이오드 설계 부분입니다. 다이오드도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P심 모의 실험을 통해 양단 전압과 전류 값을 100V와 300V일 때 워스트 케이스 부분과 설계 마진 값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값을 통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다이오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드웨어 제작 부분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컨버터와 인버터에 들어갈 게이트보드를 두 사진과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게이트보드 한 개당 12V 0.6A 인가시 12V와 -1V가 나오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제어 시에 전압을 센싱해줄 전압 센서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LLC 공진형 컨버터 1차 측의 전력단과 자석포화 실험에 사용될 풀브리지 인버터의 전력단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LLC 공진형 컨버터의 2차 측 정류단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2차 측 정류단은 정류작용뿐만 아니라 전압 센서가 연결되면 LLC 컨버터의 출력 전압을 센싱하여 얼마만큼의 전압이 출력으로 나오는지를 DSP로 보내줘 제어를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결과물들입니다. 이후 완성된 LLC 공진형 컨버터가 처음에 설계한 것과 같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LLC 컨버터의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 P심 모의 실험 파형과 실제 전류 파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0V 입력과 100kHz 주파수를 인가했을 때 100V 출력이 나오도록 설정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모의 시험 파형과 실제 관측 파형을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 모의 시험 파형과 오실로스코프 디비전을 각각 20 디비전으로 통일하였고 모의 실험에서는 IT1이 변압기 1차 측 전류 파형, IT2가 2차 측 전류 파형입니다. 모의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오실로스코프에서는 파란색 C3 파형이 1차 측 전류, 초록색 C4 파형이 2차 측 전류 파형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C1, C2 파형은 게이트 파형으로 PWM 신호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류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해 본 결과 모의 실험과 같은 파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00V 입력과 55kHz 주파수를 인가했을 때 200V 출력이 나오도록 설정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때 모의 실험 파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실제 전류 파형 또한 모의 실험과 같은 파형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0V 입력과 50kHz 주파수를 인가하였을 때 300V 출력이 나오도록 설정하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때 모의 실험 파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실제 전류 파형 또한 모의 실험과 같은 파형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진형 컨버터를 제작함에 있어서 설계했던 것과 동일하게 제작되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주파수 제어와 주파수를 인가하기 위해 사용한 DSP 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LLC 컨버터의 전압 제어를 위해 전압 제어 신호만 1로 주어 켰을 때입니다. 이때 출력 전압이 서서히 기준값에 도달하게 해주고 주파수가 150kHz 이상이 되면 그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주파수를 고정해주고 주파수가 30kHz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30kHz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이때 DT는 0.5로 고정하고 LLC 전압 제어는 DSP의 EPW1번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풀브리지 인버터의 주파수를 인가해 주기 위한 신호를 켰을 때입니다. 먼저 주파수가 인가하는 값에 도달하기까지 천천히 도달하도록 해주고 듀티가 0.5 이하일 땐 0.5까지 천천히 증가, 이후 0.5 이상에서는 0.5로 고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앞서 LLC 전압 제어와는 따로 실행이 되므로 LLC 전압 제어에서는 EPWM1을 사용했다면
풀브릿지 주파수 인가 시에는 이 PWM4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DSP 코드를 사용한 동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LLC 컨버터 100V 제어 영상입니다. 400V를 입력으로 주어 출력으로 100V가 나오게 제어를 할 것입니다. 현재 보면은 노란색 멀티미터가 입력, 회색 멀티미터가 출력을 나타냅니다. 현재 400V, 입력 400V에 도달하여 제어를 해주기 위해 커맨드를 100V를 입력을 해주고 이때 제어 신호를 넣어주게 되면은 원하는 전압값에 맞추어 주파수 값이 변경이 되고 전압값이 100V로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LC 컨버터 200V 제어 영상입니다. (200V) 제어를 위해 지령값을 200으로 주고 제어 신호를 켜주면은 주파수가 변하게 되고 원하는 200V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령값을 300으로 주게 되면은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 출력이 300V로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브릿지 인버터에 입력 30V를 넣었을 때 코드를 통해서 주파수가 소프트 스타트 하는지를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일단은 지금 30V 입력에 100kg를 넣었는데 여기서 주파수를 50kHz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천천히 주파수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100kHz로 입력을 넣으면 천천히 원래 100kHz일 때의 파형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때 각 출력에서의 효율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LLC 컨버터 입력에 400V를 주었을 때 각각 100V, 200V, 300V 출력을 내었을 때의 효율은 출력 100V일 때 94.6%, 출력 200V일 때 93.95%, 출력 300V일 때 89.89%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작품 시연을 하기 전에 전체 하드웨어 동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LC 공진 컨버터를 활용한 자속 부하 확인 하드웨어 동작 설명 영상입니다. LLC 컨버터 입력 측에 입력 400V를 가하면 공진 탱크를 거쳐 2차 측에 도달하게 됩니다. 2차 측에 출력이 나오게 되면 이를 전압 센서가 인식하여 센싱을 하고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DSP 제어를 하게 됩니다. 제어를 통해 LLC 컨버터에서의 원하는 출력이 나오게 되면 이 출력이 결국 풀브릿지 인버터에 입력이 되고 여기서 또한 DSP를 통해 풀브릿지 인버터의 주파수를 변경해 주도록 하여 적절한 전압과 주파수를 인가하게 되면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코어의 자석 부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작품 시연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작품인 LLC 컨버터와 풀브릿지 인버터를 연동하여 코어의 자석 부하를 확인하는 실험 영상입니다. 두 개의 멀티미터 중
노란색 멀티미터는 입력 전압을 나타내고 있고 회색 멀티미터는 출력 전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어를 하지 않아 120V의 출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지령값 100V를 입력하고 제어 신호를 인가하면 출력은 100V로 제어가 되고 제어된 전압값에 맞춰 LLC 컨버터의 주파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브릿지 인버터의 동작 신호를 인가하면 코어의 전류가 흐름에 따라 코어의 전류 파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같이 동작을 시키면 코어의 자속 포화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자속 포화를 보기 위한 전압값과 주파수 값을 사용자가 선정하여 입력해주면 자속 포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코어는 PQ4040 코어로 다음과 같은 실험 조건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때의 코어의 열을 확인해 본 결과 약 60도 정도에서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코어와 실험 조건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면 해당 코어의 자속 포화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낸 포스터입니다. 이상으로 전력전자 캡스톤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